현재 한일 관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나 싶었지만 취소되었고, 코널 G7 회의에서도 일본이 일방적 취소 발표를 하며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란히 참석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한국은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일본의 일방적 발표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대화하면 자신들의 약점이 잡힐까봐 계속 피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일본은 한국과 대화는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잃어버린 반도체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20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공장을 일본 국내에 유치하는 단기 전략부터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까지 3단계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5일 반도체 안정 조달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을 3단계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일본 국내로 유치하도록 긴급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겠다고 발표한 공장이 적용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8조 5천억 원이고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단계로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미일 기술연대를 강화합니다. 3단계는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도 만들 예정입니다. 규모는 최소 5천억 엔, 약 5조 1,700억 원이며 최대 1조 엔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시바가 회사를 세계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인프라와 반도체 등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일본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때 도요타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자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만뿐 아니라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욱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요. 미국 구글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었지만 돌연 연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목표로 했던 구글의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발표한 갤럭시 Z 시리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구글사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의 기술이 최고임을 반증하는 결정입니다. 16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체인 컨설턴츠는 구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차세대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를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에도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픽셀 폴드가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픽셀 폴드는 구글이 패스포트라는 코드명으로 2년간 심혈을 기울인 제품입니다. 앞서 유명 정보기술 팁스터인 에반 블레스는 픽셀 폴드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매체 9to5맥 역시 최근 픽셀 폴드가 올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영 DSCC 최고 경영자는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픽셀 폴드의 경쟁력이 크지 않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T 매체 포나레나도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서둘러 내놓는 것보다는 출시를 미루는 것이 낫다고 구글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픽셀 폴드는 7.6인치 대화면 내부 디스플레이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품 하드웨어 스펙 측면에서 갤럭시 Z 폴드 3에 못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폴더블 폰 최초로 스타일러스 펜 입력 지원, 방수 기능 탑재, 언더 패널 카메라 장착 등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에 구글 노선 기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기업들도 삼성의 기술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투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국의
반도체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TSMC의 능력을 더해 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서는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와의 협력은 일본에게 이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TSMC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 대만의 안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만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면 TSMC와 손잡고 반도체 위상을 되찾으려던 일본의 계획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자신들은 대만과 손을 잡아 반도체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한국이 또다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올레드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부품인 포토레지스트를 국내 연구팀이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00도씨 이하 공정 온도에서도 픽셀 크기를 3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올레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는 그동안 포토레지스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개발로 소재, 자립에 한 발 다가서게 됐습니다. 현재 ETRI가 개발한 포토레지스트는 기존 제품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해 올레드 제조에 적합합니다. 포토레지스트 개발은 일본이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시작하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TRI와 SKC 하이테크앤 마케팅, 동진세미캠은 공동으로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인 알료를 국산화하고 이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색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개발된 소재는 국내 경쟁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포토레지스트는 검증을 완료한 뒤 국내 기업에 독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의 모바일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에 이 소재를 적용하며 신개념 포토레지스트를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2021년도에 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위협이 되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한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하지 않았고 한국이 협력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의원은 2011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 입국을 시도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입국 금지당한 의원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악연이 깊지만 이 회장은 24년간의 자위대원, 방위성 정무관, 외무성 부대신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 외교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2년 4개월이나 지났다. 이건 이제 풀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토 마사히사 회장은 그건 문재인 정부의 실수였다. 실제 양국 실무자 간 협의를 거쳐 법 정비도 됐고 감시 인원도 늘었고 곧 해제할 수 있겠다 하는 단계에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해버렸다. 차원이 다른 지소미아와 연계시켜 제소를 안 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을 문제다. 한일 간의 위안부 징용자 수출 규제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 수출 규제가 가장 해결이 쉬운 문제다. 다음 정부에서 한국이 WTO 제소를 철회만 하면 수출 규제는 바로 풀린다. 라며 수출 규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을 한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일 간의 나쁜 관계를 모두 한국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한국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